네, 네, 안녕하세요. 네, 테네님 어서오세요. 무바요님 어서오세요. 윤여리님 어서오세요. 네, 어, 오늘은 비가 많이 오죠. 그래서 뭐 손님도 일찍 끊겼습니다. 뭐 손님 없는 거야. 제가 잘 장사를 못해서죠. 뭐 시국도 있지만, 또, 남 탓만 안 되고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12시 안에 끝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510, 몇회지 8인가? 518회 3월 25일 신제국시대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추북의 신인균 샤를, 아침한개 러플리 DW 알자지라, 바이든 가짜 깃발, 케이건 프리드먼 샤란스키, 이런 제목입니다. 시대정신 김태우 블랙리스트 윤영아 용산 이전 김연아 카드 섹션 월드컵 이란 축구 붉은 악마 1세대 이론가 인드라 손흥민 슈퍼미소녀 박정희론 아침한개 이한TV 우크라 침공 바이든 가짜 깃발 한상혁 신인균 추북의 샤를 아침한개 이한TV가 두 번 있네. 케이건 프리드먼 로브맨 이코노미스트 DW 알자지라 러프트리 RFA, 이런 제목입니다. 시대정신님께서 한국인을 위한 해체론, 그 다음에 한국인은 얼마나 비슷할까, 북카프카즈, 요 동네가 옆 동네인가 우크라이나죠. 우크라이나 하면은 고용연합회 박정희, 우리도 박정희처럼 지도자 잘 만나면 우크라이나도 번영할 수 있다, 이런 공익과 고용연합회에 일자리 창출하면 박정희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들을 고려하시고요. 이제 시대정신님이 좋은 글을 쓰셨어요. 우리가 이러한 어떤 자오익 파시 음모론, 특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반미 아베빠라치, 트아베빠라치, 이런 뭐 엘리트론, 뭐 글로벌리스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음모론을 전개하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예외가 없죠.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러한 어떤 자유익 파시오는 왜 푸틴을 옹호하나, 이런 점을 인드라가 전 세계 최고 음모론자이자 음모론 간별사답게 객관적으로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대해서 전망하고, 이 음모론을 어떻게 분쇄할 것인가, 극복할 것인가, 이런 점들을 가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 국내 소식들은 한 비중은 3대1 정도로 둘 거고요. 맨 앞에 시대정신님을 이렇게 글을 거론했던 것은 그 인드라,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시대정신님이 너무 규정을 열심히 하시는 건 좋은데, 이게 이제 또 자크데리다식의 해체로는 그런 것조차도 자기의 어떤 차연이라는 개념도 이렇게 딱히 규정을 안 시키려고 애를 썼어요. 뭔가 규정하는 순간 더 이상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말하려는 것이 그게 아니야 하면서 그 현상에서 일탈하는, 그런 어떤 것을 강조했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뭔가를 자꾸 규정할수록 자꾸 벗어나는 면이 또 생겨나고 예외가 있고 막 그래요. 좀 널널하게 규정을 해도 널널하게 하고 좀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도 잘하시고 있다.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현상에 주목하자. 우리는 현상과 본질, 이 두 가지를, 양자를 다 존중해야 된다. 이런 말을 전 드리고 싶어요. 본질이라는 것도 중요하고 현상도 중요하다. 이런 점들을 말씀을 잘 해주셨네요, 시정신님께서. 그리고 이제 고려말 얘기하는 거는 러시아에는 저런 고려인도 산다 이거죠. 우리는 아무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일으켰다고 해도 러시아나 러시아인에 대한 증오심보다는 푸틴과 푸틴의 측근들 그런 애들에 국한돼서 비판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는 것을 강조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애정을 표하면서 이렇게 우크라이나는 이렇게 한국을 잊지 않는다 이런 점을 인디라가 강조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고용연합회 이렇게 서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느리님 어서오세요. 카시아님 어서오세요. 다크서클님 어서오세요. 가쿠토님 어서오세요.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우선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 뭐 이건 뭐 아프리카 뭐 얘기죠.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뭐 이런 거 댓글 현재 달성 군수는 삼선으로 대구 엠빙신 앵커 출신으로 인기 좋다네요. 그래서 영전은 갔으면 좋겠다. 유영하 변호사가 대구시장보다는 달성 군수가 어떤가. 그리고 달성 군수 여기 삼선하셨으니까 중앙 요직에 좀 진출하시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뭐 도지사로 나가셔도 되고. 자,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윤여리님 박정희 대통령이 없었다면 대조선으로 바뀌었을 듯. 청기누설 아주 딱딱 테네님하고 또 이렇게 맞네요. 또 윤여리님. 이런 그 예림이가 예전에 노딱 붙어가지고 탄압당해서 이번에 새로 올린 거였군요. 그다음에 인도 그러니까 인도 저 모디를 탓할 게 안 되고 지도자하고 인도인하고는 또 별개로 생각하셔야죠.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그리고 우리 미카엘님께서 오커드 쿼드 어저께 얘기하니까 핵심은 퀀텀 네트워크 관리 체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연장선상에서 계속 이 미카엘님께서 AI 쪽에 있으시니까 어떤 연장선상에서 인드라가 얘기했던 거 양자 산업시대 하고 이제 그 양자 산업을 준비하는 건 구글과 IBM이죠. 3전은 IBM 라인에 들어서 있다. 그리고 이제 최종현 학술원이 인공지능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쪽도 IBM 쪽이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요 경제 부분은 내일이나 이렇게 경제 분야에 따로 얘기하는 시간을 갖겠고 어쨌든 재밌어가지고 미리 보시라고 소개했습니다. 미카엘님이 올리시는 글로벌 퀀텀 네트워크 체계 큰 그림을 보니 대단하네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RFA 자유아시아 방송 새 정부에 바란다. 이런 게 좋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김태우 기분 좋은 하루네요. 왜요? 김태우가 역점을 둔 타케시 환경부 블랙리스트죠. 그로 인해서 김태우 인생이 하루아침에 바뀌었죠. 문전비 파시스트 정권, 자유파시스트 정권에게 큰 탄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인드라가 왜 특별히 유념해서 김태우 이 영상 올리느냐. 오늘 또 우리 가게 이렇게 그 문전비 빠들이 꼭 와요. 문전비 빨리 또 오늘 왔어요. 얼굴을 알아. 특이하게 생겨가지고 1년 만에 왔어요. 본인들이 그래요. 자기 1년 만에 이 가게 왔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왜 꼭 인드라 앉아있는 요 앞에서 술을 마시는지 모르겠어. 가만히 그냥 신경 안 쓰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문전비 찬양이 나섰더라고요. 그래서 문전비가 5월 9일날 청와대를 떠나잖아요. 그래서 문전비 빠들이 5월 9일날 단체로 월차 내고 청와대 간답니다. 걔 말로 따르면. 그래서 세를 과시한다 이거죠. 문전비가 뭐 양산 갈 때까지 따라간다는 놈들도 있을 거고 뭐 하여튼 간에 천둥 벼락이나 쳤으면 좋겠네 그날. 천둥 벼락. 하여튼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태풍이 쏟아져가지고 다 행사가 취소되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간에 그런 거야 뭐 인지상정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막 성녀령을 까고
예? 막 그러다 제명이 언급은 없더라고. 얘가 그러니까 문전비 빠인 거지. 그래서 이제 인드라가 맨 처음에 걔가 문전비 빠인지 모르고, 예, 처음 1년 전에 왔을 때 얼굴은 기억나요. 특이해서 문전비 빠인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김태우 방송을 보고 있었는데 소리가 들린 거야. 바로 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 라디오인가요? 그래서 라디오입니다. 그래서 저 맨 처음에는, 예, 미안하니까 손님이 또 그런 거 시끄러울 것 같아서 좀 줄였어 소리를. 그 김태우 얘기를 재미있게 듣고 있었죠. 이제 거슬렸던 거야 본인들이. 왜냐 김태우가 이 자기가 환경부 블랙리스트뿐만 아니라 자기가 고발한 거는, 예, 문좀비 파쇼 정권 전부가 다 지금 블랙리스트가 걸렸다. 환경부가 먹을 게 가장 없는 데인데 따지고 보면 여기도 블랙리스트면 다른 데도 다 있는데 자기가 다 고발했는데 3년이 지난 이제서야, 예, 대통령 성렬형이 되니까 이제서야 검찰이 수사하러 나선다더라. 어쨌든 기분이 좋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조국 얘기. 예, 다른 사람 김경수가 어떻게 보면 얘는, 예? 문전비 치하에서는 깜빵에서 호화 깜빵 생활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면돼가지고 조용히 지내면 되는데 이 조국은 얘는, 예, 이제부터 고생길인 거 아니야. 누가 올바른 판단했는가 보면 차라리 김경수가 조국보다, 예, 결과적으로는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조국은 외신에서 찍었기 때문에, 예, 일가가 다 그냥 작살을 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동정심도 없습니다. 인드라는, 예, 인드라는 조국에 대해서 어떤 동정심도 없다. 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어쨌든 김태우처럼 기분이 좋다 이런 얘기를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기분이 거슬렸던 거야. 조국 가고 환경부 블랙리스트 하니까 기분이 나빴던 거야. 그래서 난 소리 줄였는데 보니까 막 그다음부터 뭐 문바들이 월차 내고 간다는 둥 성렬형 까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왜 꼭 내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해. 근데 이제 우리 인드라는 문바 손님들도 환영하거든요. 손님이 없으니까 정치 색깔이면서 장사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성심껏 대접하면서 내가 이거 소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예, 또라이 이 있잖아. 또라이. 이거 3년 만에 이게 또리가, 예? 문전비는 다시 이런 사람을, 예? 대통령 뽑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예? 일부러 이거. 그래서 난 또를, 예? 저기 뭐야, 논문 하나 제대로 못 쓴 놈 아니에요. 예? 논문 하나 없고 나 그냥 여기저기서 저 학계에서 뭐 이렇게 했던 거 다 우려먹는 거지 지 얘기는 하나도 없어. 예. 또리에 또라이. 제가 강조했잖아요. 예. 이거 뭐 똘 얘기 내가 많이 했으니까 신경 안 쓰고요. 똘이 뭐라고 했건 얘가 똘이 어쨌든 이 똘이 제명바란 말이에요. 이게 예. 똘이 옛날부터 노태 때부터 얘가 철저하게 일본에서 포섭됐는지 하여튼간 얘가 똘이. 그래서 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제명바의 상징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지방선거 때 어떻게 될까? 예를 들면 호남에서는 제명바와 뭐 문전비바가 이게, 예, 당이 갈라서서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죠. 공천 탈락하면 반드시 얘가 무소속이든 당을 만들든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호남에선 해볼만 하니까 어떻게 될지. 예,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걔네들한테 거슬리잖아. 똘 얘기가 문바들한테 똘 얘기 딱 하면 재밌잖아. 그래서 이거는 소리를 크게, 이빠이 제일 가장 크게, 이빠이에 죄송합니다 표현은, 이빠이라는 표현 써서 크게 해서 냈더니 약간 그러면서 정치 얘기 그다음부터 안 하더라고. 지대들이 알아서 아니 하지 말고 그냥 일상 얘기를 하든가. 잘 먹고 갔어요. 예. 예. 똘 얘기할 때 지금 진짜 이렇게 입 떨어져서 똘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어쨌든 똘 얘기를 막 큰 소리 들으니까 찍소리도 못해. 통쾌하더라고. 아유, 문전배들의 문논리를 듣고 있으려니까 욱하는 어떤 그런 면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겉으로는 웃으면서 있었죠. 느린 자기가 뽑은 정치인과 본인을 동일시하는 경우를 벗어날 수는 없나요?
그것도 모름. 노씨로 죽을 수를 박씨로 죽을 수도 있음. 원래 사람이 그래요, 느리님. 예, 쉽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윤여리님, 어쩌면 정수기는 문전비가 높은 바위에 올라가길 바랄 수도. 예, 재밌는 말씀하시네요. 예.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예. 자, 그리고 성렬형이 오늘 저 맹꽁 C8호하고 전화 통화했죠. 이례적인 겁니다. 그러면서 윤영아 소령 얘기, 제2연평해전의 영웅 윤영아 소령, 예, 경례문으로 낭독하겠습니다. 이런 윤영아, 윤씨네. 그러고 보니까, 예,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 맹꽁 C8가 이게 원래 대통령이 된 취임한 다음에 이게 전화 통화하는 게 돼 있거든. 당선인 자격으로, 예, 이렇게 맹꽁 C8가 문전비를 패싱하고 예? 예, 문전비가 굉장히 열받았을 거라고 생각해. 이런 게 열받는 거예요. 아니, 아직까지나 아직 한 달 남았어. 문전비 입장에서는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현직 대통령인 문전비하고 통화해야 될 맹꽁이 C8가, 예? 예, 문전비 패싱한 거 아니야. 이거 너무 웃긴 뉴스 아닙니까? 당선인 신분이에요. 성렬형은 아직 대통령이 아니야. 대통령이 당선됐을 뿐이에요. 그럼 이런 일이 선례가 있었냐? 없었다니까. 맹꽁이 C8가 당선인 자격으로 이렇게 전화 건 경우도 처음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이례적인 거예요, 여러분. 웃기죠, 이거. 그리고 이거를 또 성렬형이 또 맹꽁 C8하고 전화 통화했다고 또 이거 그 반중을 전략으로 얘기하는 또 저희 파시스트들이 또 파라 성렬형 또 친중파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겠지 설마? 에? 반중은 전술입니다. 반중은 전술이에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성렬형의 노선이, 예, 박근혜 대통령 노선이에요. 한미동맹이 강화되면 그만큼 맹꽁 C8는 더 저자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박근혜 대통령은 왜 그때 사드 때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었나? 한미동맹 관계가 튼튼해져야 되는데 당시에 국유본이 트럼프 일파가, 트럼프 구변 귀족이 박근혜 대통령을 따시키겠다고 작정한 시기니까 3국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안심하고 맹꽁 C8도 박근혜 대통령 후대접한 겁니다. 그게 냉엄한 국제 질서예요. 근데 지금은, 예? 어때요? 성렬형이 CFR, 예? 그 다음에 Foreign Affairs, Foreign Policy, 예? 초당적으로 국유본이, 예? 전폭적으로 지금 성렬형을 지지하고 문전비를, 예, 따시키고 있으니까 맹꽁 C8가 이걸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알죠. 맹꽁 C8도 국어 귀족이니까. 그래서, 예? 야, 문전비 꺼져. 좀비.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딱 그 수준으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인드라가 음모론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다 재수없는 애들이지만, 자, 반쪽 정원이냐 문전비냐, 맹꽁 C8냐 문전비냐, 이런 것들, 예? 그런 어떤, 예, 다 똑같은 놈들이지만 그래도, 예, 예를 들면 재명이하고 문전비가 싸운다. 그럴 때 내가 엄밀하게, 둘 다 돼지는 게 좋겠지만 그래도 엄밀하게 어느 쪽을 더 약간 편들어줘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셔야 된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문전비와 맹꽁이 C8, 문전비와 그 반쪽 정원이 이렇게 할 때 어느 편은 살며시 들어줘야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이 음모론을 극복하는 척경이다. 다 똑같은 놈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는 아주 편한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맹꽁이 C8가 문전비를 패싱했다. 그게 바로 한미동맹의 강화 덕분이다. 이게 성렬형의 운빨을 믿으면 대한민국이 행복해집니다. 맹꽁이 C8도
성렬형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어? 예. 역으로 재명이가 만약에 당선됐으면 예, 이 저기 뭐야 맹꽁 18호가 전화 안 걸었을 거예요. 예. 알아서 기어주니까 재명이가 알아서 똥줄 타가지고 맹꽁 18호 형님 이러고 달려갔을 테니까 예, 맹꽁 18호가 예, 재명이 당선됐을 땐 전화 안 걸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그 다음에 미국 청 여성 어저께 얘기했죠. 올브라이트 여사 예, 명복을 빌고요. 예, 미국의 소리 방송. 그 다음에 우리 이런 거 몰랐어요. 장면의 급진적인 외환 정책 때문에 예, 이런 표현 좋고 요것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 5월 혁명을 결심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참, 몰랐던 내용이야. 이런 내용이 있었나. 그 다음에 우리 예림이 슈퍼미소녀가 재밌는 게 요게 딱 그 박정희 대통령 얼굴이 나와야 되는데 딱 여성 얼굴. 예림이 얼굴입니까? 예, 예림이 얼굴은 아닌 것 같고. 이거 컨셉 좋아요. 여성이 내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예, 젊은 20대 여성이 예, 우리 슈퍼미소녀처럼 우리 2030 여성들도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한다. 예, 박근혜 대통령과 이렇던 예,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이때 조국과 민족을 위한다는 건 파시즘이 아닌 거죠. 민주주의인 거죠. 자유하고 예, 예, 인권 지도자. 한반도 5천년사에서 가장 뛰어난 인권 지도자입니다. 역대 최고의 인권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 자, 요즘 가세현이 철수형 칭찬 많이 하는데 유연하고 보기 좋습니다. 유영아 박근혜 전 대통령 사주구입비 가세현에 빌렸다 차차 갚을 것. 어저께 말씀드렸죠. 가세현이 큰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자존심이 함부로 이렇게 하지 않는 분인데. 그 다음에 김연아 선수 오글거리는 거 절대 못 참는 김연아. 약간 오글거렸어요. 슈퍼미소녀의 그 어떤 박정희 대통령 한번 오지게 빨아볼 거야 했는데 정말 오지게 빨더군요. 약간 오글해요. 오글거렸어. 저렇게 정도로 빨 수고 있구나. 혹시 인드라 얘기 듣고서도 오글거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나 생각도 들어봅니다. 재밌었고요. 저거 일부에 떠들었던 합성짤이에요. 트와이스 합성짤인군요. 그렇군요. 몰랐습니다. 재밌네요. 재미난 발상. 좋은. 전 일베는 인정하지 않지만 재밌네요. 400만 분 원짜리 어서 오세요. 자, 그리고 김연아와 이제 약간 오글거리고 손흥민이 확실히 강원도 사투리를 약간 있네요. 제가 강원도에서 군복무 하다 보니까 강원도 사투리 조금 알죠. 그 다음에 요 귀엽네요. 다 이런 거 보면 또 딸이 생각나죠. 한편으로 생각하면 딸 가진 부모들이 부럽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런 딸이 커가지고 반항한 10대 때 반항하면 주변에서 보니까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아들이 반항하는 거하고 딸이 반항하는 거하고 그만큼 정을 줬기 때문에 무서운 것 같아. 그래도 뭐 하여튼 간에 딸이 좋죠. 저럴 때 아주 귀엽잖아. 애교 팍 떨고. 저는 그냥 우리 고양이들 딸들이거든 둘 다. 미카와 뿌리 두 딸에 우리 나타샤는 뿌리의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저는 미카가 저 출근할 때마다 요즘 하는 일이 뭐냐면 괜히 내 앞에 와서 애기 한 번씩 떨고 가요. 그걸로 자기 오늘 밥값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제가 딱 아침에 이제 출근할 때면 어떻게 하는지 슬금슬금 미카가 나타나가지고 저한테 애기 한 번 떨고 가요. 밥값 했다 이러면서. 진짜 그래요. 기특하죠. 그래서 미카로 다 퉁치고 있습니다. 안 부럽습니다. 딸 안 부러워. 부러워하지 않을 거야. 커먼 소니. 손흥민이 이거 보고 자기도 빨리 결혼하고 싶다.
이런 딸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제시 링가드는 저 황가드 맨유 했는데 선수죠. 그 김진짜가 링가드 얘기 많이 잘했던 것 같은 기억이 나요. 전 링가드도 재밌게 생각한 친구예요. 이게 이게 저 링가드나 저 뭐야 손흥민이나 골 넣고 난 다음에 하는 액션이 재밌죠. 그다음에 카드 섹션 이것 때문에 인드라가 얘기했고요. 뭐냐면 제가 얘기했죠. 저 뭐야 저는 저 국대 경기는 잘 안 봐요. 근데 이번 경기도 하이라이트만 봤고 저는 국대 경기는 안 이렇게 찾지 않아요. 다만 이거 한국 이란전은 좀 주의 깊게 볼만한 국대 경기여서가 아니라 한국과 이란이 그래도 아시아의 톱 국가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한국과 일본이 경기한다. 그럼 전 안 봐요. 한국과 사우디, 한국과 호주 뭐 이러면 안 보는데 한국과 이란은 지금 차타가 인정하는 아시아의 넘버원, 넘버2 국가이기 때문에 축구 국가 수준 높은 경기를 펼쳤다. 제가 보니까 이란과 한국 경기가 상당히 아시아에서 보기 힘든 수준 높은 경기를 했다. 역시 톱 레벨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건 카드 섹션. 인드라가 얘기했죠. 이 2002년 붉은 악마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당시에 그 붉은 악마 지도부하고 다 알고 지내던 게 인드라인데 근데 인드라 강조하잖아. 저 카드 섹션을 붉은 악마 지도부가 만든 게 아니라고. 미국의 광고회사가 만들었다고요. 이것도 이 카드 섹션도 붉은 악마가 지금 붉은 악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누가 만들었겠어요. 그 경기 전에 이렇게 딱 만들어진 거죠.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재밌게 했어요. 6만 관중이 모처럼 만원 관중이 오고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보고 싶습니다. 뭐 이런 거 카드 섹션. 그다음에 레바논 관중 폭동. 이게 이제 사실 따지면 지금 레바논이나 시리아나 다 어떻게 보면 좌이파쇼 국가인데 이랬을 때 좌이파쇼 국가끼리도 축구 경기하면 사이가 안 좋죠. 그게 축구죠. 재밌죠? 자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그리고 이제 이 조편성이 피파 쪽이 구분 쪽 계열이지만 이 구급 이제 과거 분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급원 귀족 분파를 지금 인드라가 만들 수가 없어요. 굉장히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명리학과도 트럼프 이전까지는 분파가 뚜렷했는데 지금은 해처모여 중이기 때문에 아직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피파는 현 주류는 아니에요. 현재 구급원 주류는 아닙니다. 피파는 어쨌든 그리고 조편성 같은 경우도 흥행을 위해서 조편성을 해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상대하는 국가가 유럽 에미리트 빼고 전부 이렇게 반미 파쇼 국가들로 도배한 게 재밌는 설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보면 피파가 재밌는 짓을 많이 합니다. 만약 친선전 같은 거 보면 꼭 베네수엘라, 한국이 꼭 대결하게 친선전 같은 경우도 한국과 터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A 매치를 만드는 경우가 꽤 많아요. 흥행을 위해서 이런 것들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이게 특이하게 수비진이 다 김씨야. 김승규, 김진수, 김영권, 김민재, 김태환. 그래서 지금 벤투 저는 근데 꼭 그렇게 한국 축구팀을 벤투호 이렇게 배 이름 저지 이게 하나의 그냥 그 관례인데 저는 왜 다른 데는 다 아주리 군단 이태리 같은 아주리 이번에 월드컵 떨어졌잖아. 예선에서 아주리 군단 이런 독일 전차 군단 이러는데
군단까지는 안 가더라도 뭐 사단, 예? 뭐 특수 여단 뭐 아니고 호, 맨날 벤투호, 뭔가 좀 초라해 보이잖아. 표현 좀 다르게 쓰면 안 됩니까? 예. 벤투 뭐 군대 명칭이 싫으면, 예. 뭐 다른 좋은 어떤 단체 같은 어떤 명이 있을 수 있는 건데 벤투호. 어쨌든 벤트 감독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벤트 감독이 뭐 단순히 그 월드컵 진출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히딩크 이후로 제가 인정할 만한 감독이다. 벤투가 이번에 한국 팀이, 예, 굉장히 좋아요. 뭐냐면은 지금 뭐 예를 들면 이태리나 지금 이란 같은 경우는 그 좋은 팀은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좋은 팀은 뭐냐면 주전이 한두 명 빠져도, 예, 전력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 팀이, 예, A팀과 B팀, 후보팀과 주전과 비주전의 격차가 별로 없는 팀이 좋은 팀이거든요. 그 뭐 리버풀이나 뭐 이런 맨시티 뭐 이런 데서 부상 한두 명 있어도 빠져도 계속 이기고잖아요. 좋은 팀이에요. 근데 토트넘은 상대적으로 손흥민이나, 예, 케인이 빠지면 공백이 너무 큰 거야. 격차가 좀 커요. 그 토트넘은 전력이, 예, 들쑥날쑥한 거고, 예, 이게 큰 좋은 팀은 아니야 이거야. 토트넘 같은 경우는, 예, 콘테 덕분에 지금 버티고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콘테가 집권한 이후로 좀 나아지긴 했죠. 예,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지금 한국의 국대팀이나 이란 팀이 좋은 팀이라는 거는 주전이 빠져도 굉장히 좋은 팀이에요. 지금 다시 말하면 인드라가 지난번에 경기 이렇게 몇 번 봤는데 하이라이트로 벤트가 손흥민 없을 때도 잘하더라고요. 예, 손흥민 없을 때도 잘하니까 손흥민 있으면 더 잘하게 되는 거죠. 예. 이란 같은 경우는 뭐 제가 국대 경기를 안 보니까 아는 사람은 아주문밖에 없어요. 야, 제가 4년 전만 해도 꽃미남이었는데 진짜 아주문이 4년 전에 꽃미남이었어요. 예, 저 아주문이 러시아에서 뛰다가 이제 뭐 이쪽으로 온다 그러는데 아주문이 사갔더라고. 나이는 못 속여. 예, 꽃미남이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건 모르겠어요. 잘하더라고 이란이. 졌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건 뭐, 예, 보시면 쭉 되고요. 그래서 이란이 인드라 강조했죠. 여러분 그 이란 핵협상이 진행 중이니까 우리가 유가가 중요하거든요. 한국의 물가를 저절로 좌우하는 것 중에 하나 요인이 이 유가입니다. 유가가 높아지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한국 경제에 주름을 많이 주는 게 유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란 핵협상에서 우리는 유연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성렬형이 알아서 잘하겠지만, 김성환이나 박지인 의원이 알아서 잘 조율하겠지만, 우리 동아시아 문제에 있어서 한미동맹 강화 그런 원칙을 갖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현재 국유본과 바이든 형의 외교 노선을 잘 분석해서 현명하게 대처해야 될 것입니다. 이란 핵협상에 대해서 이렇게 트럼프식의, 그런 식의, 대응은 삼가해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트럼프가, 우리 브레드 TV나 트럼프가 이 이란에 대해서 뭐 하는 것들도 일리가 있는 얘기 분명히 있습니다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를 잘 생각해야 된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큰 그림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우크라이나 북한에 주는 교훈, RFA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재미있게 말씀을 하셨네요. 우크라이나가 북한에 주는 교훈은 뭐냐? 악의 축이다. 그리고 우리 신인균, 흥미로운 얘기를 했네요. 인드라가 군대에서
보급병이었죠. 예, 그래서 저 전투화 같은 건 너무너무 예, 잘합니다. 인드라가 보급병이었으니까 예? 무슨 빤스, 예, 양말 그런 거 나눠주는 게 보급병 역할 아니에요. 예. 그랬을 때 그 지금 러시아의 장교급이 고위급이 예, 우크라이나 러시아산 양말, 팬티, 티셔츠 이런 군화보다 우크라이나 군화를 더 선호한다. 딱 봐도 예, 딱 봐도 우크라이나 군화가 편하게 보이고 좋게 보이네요. 예. 이렇게 해서 여전히 이쪽에 러시아 군화는 여전히 우리 한국 군대는 과거 20, 30년 전 인드라가 신었던 그 군화를 신고 있나요? 예. 그 일반인이 처음에 군화를 신게 되면은 다들 한 번씩 물집 생기고 까집니다. 예. 그만큼 불편해요. 군화가 좀 군화가 많이 개량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점들은 이제 신인균이 얘기하는데 동의한다. 좀 더 군의 어떤 이러한 어떤 병사들 이런 것들의 그 관리 지적 향상을 위해서는 이 어떠한 군복, 팬티, 양말, 군화 이런 것들 항상 이런 것도 좀 신경 써줘야 된다. 급식 그런 거 좀 신경 써줘야겠다. 잘 신경 쓰고 있나요?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런 것들은 군납비리 같은 건 참 항상 있는 얘기죠. 군납비리 전에 군인들 군납비리가 왜 발생하냐면은 군인들 월급이 짜요. 직업군인들 좀 신경 써주십시오. 신경 써줘야 됩니다. 좀 급여 좀 많이 보장을 해주는 방향으로 우리 직업군인들 고생하는데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 어떤 군납비리도 많이 사라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보급병이니까 알죠. 선임하사, 보급관, 행정보급관 이런 애들이 다 헤쳐먹고 있어요, 사실. 그렇고 재밌는 얘기. 그 다음에 추부길, 러시아 연방보안국 내 쿠데타 가능성. 자, 여기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인드라가 이태리 경제 대박 예감 윤여리님 갖고 또 이태리 2번 연속 월드컵 진출 실패. 자, 피부님 어서 오세요. 자, 이제부터 이제 제가 큰 그림에서 이번 우크라이나 푸틴의 그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대한 어떤 3가지 그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인드라가 그동안 이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전까지는 푸틴에 대해서 지금도 인드라는 러시아를 좋아합니다. 러시아인과 러시아라는 나라를 좋아해요. 그걸 전제하고 이전에 침략 전쟁 이전에는 푸틴을 좋아했잖아. 인드라가 대안이 없다. 푸틴만한 애가 없다. 아직까지 불가피하게 푸틴이 계속 독재할 수밖에 없다. 러시아 구조상 이렇게 강조했었잖아. 인드라가. 그런 인드라가 돌아섰다 이거죠. 더 이상 푸틴이 러시아에 있으면 안 된다 라고 인드라가 돌아섰다고. 이게 국제 여론이에요. 푸틴 관계자가 이 방송 들으면 엄중한 현실을 깨달아야 돼. 세계 최고 음모론자이자 세계 최고 음모론 감별사는 인드라가 여태까지 푸틴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돌아선 거야. 푸틴 당시 끝난 거라고. 인드라가 돌아섰어. 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 럽틀리라는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러시아 정부, 그래서 푸틴의 지원을 받는 거다 뭐 이런 식의 계속 얘기가 들었던 럽틀리, 인드라 구독자였잖아요. 럽틀리라는 그 러시아계 유튜브 방송이 왜 요즘 그 업데이트가 안 되나 했더니 한국에서는 그 럽틀리 방송을 못 본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예. 그 전에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전까지는, 예, 한국에서 볼 수 있었던 유튜브 방송인데, 예,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한 이후에도 한동안은 럽틀리가 방송이 됐어요. 예, 첫 번째 주 2월 달까지, 그러니까 3월 달부터 럽틀리가 안 나왔어요. 예, 2월 달까지는, 예, 그 럽틀리가 방송을 볼 수 있었어요. 근데 3월 달 들어서, 예, 러시아군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예, 럽틀리가 차단됐다. 근데 럽틀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러시아 정부 지원을 받는 그런 유튜브 채널임에도 불구하고, 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비판하는 논조에서 방송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면 반전 데모, 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러시아 규탄, 푸틴 규탄, 반전, 이런 거를 보도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볼 수 없었던 태도입니다. 여태까지 러시아 럽틀리 방송은 첼시 응원하고 이브라노비치, 예, 뭐 이렇게 전 세계에서 반미일 분위기가 있는 곳이면 베네수엘라든 한국도 취재합니다. 뭐 민주노총이 시위하면 럽틀리가 와서 방송해주고, 일본도 예, 어쨌든 전 세계 반미 파시스트들이 준동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가지고 보도해줬던 게 럽틀리인데, 예, 갑자기, 예, 반 푸틴 반전됐다 이거야. 럽틀리가 왜 그런지 알 수가 없다 이거죠. 중요한 게 이게 럽틀리 이런 태도가, 예, 한마디로 국제 여론은 인드라를 통해서 돌아섰고, 국내 여론도, 러시아의 국내 여론도 사실 돌아선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물론 현재 뉴욕타임즈의 평가에 따르면 국제 여론은 돌아섰는데 국내 여론은 아직까지, 예, 푸틴이 문전비와 같은 억압적인 파시저 언론 탄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뭐 이렇게 겉보기에는 러시아 시민들이 푸틴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아니다라고 저는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중요한데, 예, 지금 국위보훈의 입장이 어떤가가 지금 제가 초미의 관심사다. 물론 바이든 형이나 CFR이나 이런 걸 보면, 예, 포린 폴리시나 포린 어페어즈나 다, 예, 푸틴을 비판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 선까지인가가 중요하거든요. 다시 말해 푸틴을 이번에 끌어내릴 것인가의 수준까지 고려하고 있나, 아직까지는, 예, 그런 약간의 징후만 포착됐을 뿐이지, 예, 아직은 속단하기는 힘들다라는 것이 세 번째. 아직까지 CFR, 어떤 국위원의 입장이 명확하게, 예, 드러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인드라 같은 사람이 여태까지 러시아에 대안이 없다, 대안이 없기 때문에 푸틴이 계속 돼야 되는데, 이런 입장이 돌변했다, 바뀌었다 이거죠. 이것은 뭐냐면 없으면, 예, 비슷한 애라도 찾아야 된다, 없으면 만들어야 된다, 있으면 더 좋고, 이렇게 바뀌었다. 이제 푸틴이 더 이상 세계 평화와 러시아 시민에게 도움이 안 된다 라는 거죠. 이러한 여론이, 예, 지금 상당히 우세로 점하여 가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인드라가 이렇게 쫙 분위기를 보면 푸틴의 대안을 찾아가는 흐름이 있다. 문제는 뭐냐면 러시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게 세계 전략상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을 당장 시진핑 메콩 시파로 목을 딱 댕강 잘라버리면
되게 편한 방식일지 몰라도, 예, 그게 이제 미카엘님하고 인드라의 차이인데, 구기보는 현재 메콩 시파르가 계속 집권하길 바라고 있다 이거예요. 예, 이걸 이해하셔야 돼. 왜냐면 메콩 시파르가 집권해야, 예, 현재 중국이 망하거든요. 중국이 현재 중국 공산당이 무너지고 민주화되고 자유화되고, 예, 그러면 중국이 세계 최강 대국이 진짜 돼요. 메콩이 씨바르 때문에 중국은 망하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러면 국원 입장에서, 미국 입장에서 메콩이 씨바르가 계속 파쇼 통치하는 게 좋죠. 비슷한 맥락으로 러시아에는 푸틴 같은 독재자가 필요하다는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유엔 체제가 꾸려가는 승전국들이잖아, 둘 다. 예, 그렇기 때문에 푸틴을 끌어내리면 그 대안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 해법이 골치 아프기 때문에 좀 고민이 길어질 뿐이지, 이미 지금 속으로는 구규본이 푸틴의 대안을 찾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보고 있는데 징후만 보일 따름이지 아직은, 예, 그래서 추정할 수밖에 없죠. 어떤 증거는 없어요. 근데 푸틴이 긴장을 타야 된다. 여태까지 인드라가, 예, 전쟁 초기에는 푸틴은, 예, 뭐라고 했습니까? 이 3월달 지나면 좀 힘들어진다 얘기했잖아요. 그래도 인드라가 아직까지는 푸틴의 신상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3월 초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인드라. 근데 입장이 확 달라졌잖아. 예? 푸틴 끝났어요. 농담이 아닙니다. 푸틴은 끝났다고 봐야 돼. 여기서 음모론이 깨지는 거지. 푸틴이나, 나 푸틴도 구병 기적이고, 예, 아니다. 이렇게 인드라가 강조드리겠습니다. 푸틴이 끝났습니다. 푸틴 오버.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구기본이나 CFR에서 어떤, 예, 명확한 근거는 현재 없다. 예, 네, 물밑 작업 중이다. 왜냐하면 러시아의 좀 누구를 이렇게 내세울지가 굉장히 어려운 해법이기 때문에, 예, 고민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무너지는 추롱성. 다음에 이제 이런 큰 그림 속에서 현재 전황이 어떻게 되냐 했을 때, 아침안개가, 아침안개님이 이런 거 잘 얘기했죠. 예, 흑해함대 상륙한 개멸 유럽 전황에 영향 미칠 듯.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예,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 덕분에 왜군 보급로가 끊긴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른 점도 많지만 뭐 본질은 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한TV에 대해서, 예, 에 대해서 저는 여전히 이한TV 좋아하는데, 이분이 좀 유연하지 못한 면이 있어요. 좀 이렇게 똥꼬집 같은 스러운 어떤 그런 면들, 자신의 세계관에서 이렇게 좀 현재 상황이, 예, 이해하기가 어려운 면이 좀 있는 걸로 보여요. 제가 봐도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 세계 안에 갇혀버린 느낌인데, 조금 더 유연한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좀 어떤 알이 깨져야 되는 뭔가 그런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만약에 깨지지 못하면 대가리가 이런 경우에 또 색다른 대가리죠. 우리 이한샘 박사, 이한샘님인가? 이분이 여기서 한번 깨져줘야 되는데, 안 깨지면 그냥 계속 잊혀진 인물이 될 것 같고, 인드라도 더 이상 찾지 않을 것 같고요. 한번 여기서 한번 깨져 보셨으면 좋겠네요. 큰 인물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요즘 여론조사 계속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이거 걱정하지 마시라. 여론조사는 아직까지, 문전비가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아직까지 눈치 보죠. 왜냐면 아직까지 여당이 다수고, 예, 알박길 다 해놨고, 예, 조직적으로는 지금 현재 문전비가 새가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성렬형이 대통령 돼도
예, 의회도 없지, 지방에 의원도 없고, 예, 굉장히 외로운 상태예요. 예, 외로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당 같지 않은 야당이 되고 야당 같지 않은 여당이 되는 국면이 5월달에 전개된다. 지방선거 때 어느 정도 확실히 어느 정도 이겨줘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 뭐 어떤 일부 사람들은 설사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뭐 저기 이명박 대통령 때 봐라, 그렇게 의석도 가지고 지방선거도 좋고 국회의원도 있는데 광우병 하나로 무너지지 않았냐? 그게 왜 무너졌다고 생각하세요? 예, 국유본이 흔들었기 때문에요. 이명박 대통령이 두려웠던 것은 거기 그 광화문에서 떼거리짓 하는 애들이 아니라 이것들을 저기서 컨트롤 조정하는 국유본이 무서웠던 거야. 국유본의 알파, 오메가 작전에, 그 당시 광우병, 하루는 뭐, 예를 들면 하루는 이명박 편, 하루는 문전비 편, 이런 식으로, 교차적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국유본이 무서웠던 거죠. 이명박 대통령이 국유본을 알았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자, 중요한 건 기세입니다. 기세. 성렬형의 운빨을 믿으시면 돼. 성렬형의 운빨을 믿으면요, 국회의원 180석 무섭지 않아요. 뭐 민주노총 무섭지 않고 아무것도 무섭지 않아. 왜냐, 국유본이 뒤에서 튼튼하게 받쳐주니까. 문제는 국유본이 뒤에서 받쳐주면 매공 시파로도 안 무섭고, 발적 정원도 안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신뢰를 주던 국유본이 돌아서면 성렬형이, 성렬형이건 발적놈이건 누구건 부엉이 바위에서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 이거예요. 그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드라 볼 때 그럼 국유본이 언제 돌아설 거냐? 인드라 여러분에게 분명히 얘기하지만 향후 2년 반 동안은 최소한, 바이든형 집권 기간 동안 내내는 저거 최소한, 최소한으로 잡은 거예요. 바이든 형이 집권하는 동안에는 걱정 말고 성렬형 운빨을 믿어라. 여론조사, 지금도 여론조사 기관들이 눈치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여론조사라는 것도 이게 지금, 3월달 여론조사, 4월달 여론조사, 5월달 여론조사가 바뀔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방선거 이후에도 바뀝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계속 여론조사로 떠들면 돼요. 중요한 건 내용이 중요해요. 반대하는 내용이, 청와대 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여론은 저 여론조사 뭐 참고만 하면 돼요. 무시할 건 못 돼요. 그냥 참고 봐요. 저 여론조사 전문가니까. 딱 보면 24%만이 그냥 청와대 이전을 반대할 따름이에요. 나머지는 청와대 이전, 탈청와대는 인정하는데 조급하게 서두르는 거 아니냐, 준비가 부족한 게 아니냐, 안보 태세가 어떻다, 이런 식의 얘기는 원론적으로는 찬성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층이잖아요. 청와대 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건 어떤 경우건 어떤 안보 태세도 모두 다 충족시켜도 반대할 사람들이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넉넉하게 잡아서 25%밖에 안 돼. 그럼 나머지 그 25%는 트럼프라고 치고 나머지 75%는 바이든 형 편이고 성렬형 편 아니야. 언젠가는 돌아설 사람들이다 이거야. 며칠 전까지만 해도 30%에 불과했던 용산 이전 지지가 여론조사가 계속될수록 40%까지 올라가요. 4월달 되면 40, 과반수 넘게 돼 있어. 5월달만 되면 걱정하지 말라니까. 인드라 말에 이게, 인드라가 막 이렇게 허풍 치는 것 같지만 인드라 말대로 여태까지 됐잖아요. 눈에 보이면 돼. 그냥 청와대 딱 개방해가지고 국민들 오세요. 그리고 성렬형이 괜히 그 용산청사에서 쌩 고생하는 거, 지상파 3사 방송에서 계속 나와. 우리 성렬형 한번 도와줘야지, 대통령 시켜줬는데 불쌍하다 뭐 이러면서 그냥 생기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지금 국힘당은 조직이 없어요. 바람밖에 없어. 이번에 성렬형도 바람으로 익힌 거라고요. 그 투표율이 중요해요.
지방선거 투표율이 높아야 될 거 아니야. 투표율이 높을수록 이기는 거라고요. 투표율이 저조하면 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 지방선거에서 바람은 용산 이전밖에 없어요. 용산 이전 강력하게 밀어붙이니 이걸로 갈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된다. 바람이다. 현재 성리령은 바람입니다. 바람. 예?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 선거까지 쫙 바람으로 갔다가 이제 그 다음부터 국힘당 당원이 좀 더 이렇게 현대화돼서 100만 명 이상, 뭐 200만 명까지 이렇게 당원이 확충된다면 좋은 일이죠. 이런 면으로 좀 해야 되고, 예, 당원 배가 운동 뭐 이런 걸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은 예, 안 된다 그래서 뭐 홍준표 음모론 이런 게 불가능해요. 아니 지금 국힘당 당원 수가 40만 명인가 50만 명밖에 안 되는데 무슨 예, 홍준표가 국힘당 당원보다 더 많은 조직력을 갖추고 있어요. 말이 되는 음모론. 그러니까 음모론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 비판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이게 요거는 구체적인 어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서는 저기 이 샤르리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줬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미국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중국, 뭐 유럽 이런 어떤 외교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추브길 선생이 나름대로 재밌게 잘 말씀하신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전황이나 이런 것들을 세세한 것들은 신인균 선생이 평상시에 뻥인균이 아니라 나름대로 신속하고 객관적인 정보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신인균 선생, 뻥인균 이번에는 뻥인균이 아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만큼은 자기의 국방 TV, 군사 TV답게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반면에 이 샤를은 뭐랄까 이 군사 전략 측면에서 통찰력이 좀 있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큰 그림에서 우리가 그런 의혹들을 가지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왜 러시아는 왜 이렇게 지금 무력한가? 그리고 러시아는 왜 푸틴은 왜 키우, 과거에 키예프죠. 키우를 왜 저렇게 해야만 했었나? 남부 전선과 북부 전선의 차이는 뭐냐? 뭐 여러 가지 어떤 궁금한 점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샤를이 재밌게 잘 말하고 있다. 그리고 상당 부분이 일리가 있고 윤들아도 동의한다. 그 샤를의 어떤 가정은 그러니까 저기 통찰력은 뭐냐면은 의도적으로 저하고 같은 의견이더라고. 그러니까 남부만 원래 그 남부가만 목표였는데 푸틴의 입장은 남부를 확고히 지배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전체를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남부를 나중에 협상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 조금 더 키예프까지 잠시 점령하는 선으로, 그러니까 푸틴은 키예프까지 먹을 생각은 없고 키예프까지 점령한 다음에 협상 카드로 키예프를 반납할 테니 남부를 달라. 이런 협상안의 원활한 유리한 조건을 끌기 위해서 키예프를 공격한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든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틴이 왜 실패했나, 거기에 대해서 외교적으로는 인드라가 전에 설명드렸고, 군사적으로는 지금 푸틴이 지금 이 우크라이나를 전쟁으로 표현하지 않고요, 특수작전, 특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의 그 내부에서 이거는 그냥 특수작전이지 전쟁이 아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번에 푸틴이 우크라이나의 이 침략 전쟁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게 이 특수작전이 아닌 것 때문에 진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 특수작전이기 때문에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전쟁이잖아요. 이게 정규전이에요, 정규전. 근데 특수작전이기 때문에
이게 대대급으로 움직인다 이거야. 대대급으로. 웃긴 게 아니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국가 대 국가로 붙었는데 대대급 편성이 된 거예요. 예, 겉보기에 예, 특수 작전으로 위장하려고 그 카자흐스탄의 그 진압하듯이 예, 그런 특수 작전 정도의 뭐 이렇게 위장해야 되기 때문에 예, 대대급으로 편성했다는 거야. 여기서 이제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러시아 그 뭐 군장성이 죽으면 안 되는데 현대전에서 장군들이 죽는 일이 거의 없는데 죽는 이유가 저는 기본적으로 샤를의 이런 통찰력에서 찾을 수 있다. 대대급인 거야, 대대급. 예. 아니 위에 대대급 위에 연대가 있고 사단이 있고 군단이 있잖아요. 그 군단급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대대급이에요. 왜냐면 군단급이 되려면은 전쟁이 되는데 전쟁은 안 된다. 예. 그러면 특수작전이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군대가 지금 대대급 편성밖에 안 돼 있어. 그 대대급을 편성해야 되는데 예. 지 체계에 혼란이 오니까 장군들이 직접 가는 거예요. 장군들이 있어야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 되게 골 때리는 거야, 상황이. 예.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뭐, 보급품 부족이니 뭐네, 뭐 이런 것들 다 집어치우고, 기본적으로 이건 푸틴이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특수작전이다 해놓고 전쟁을 때려버리니까, 예. 아, 대대급 전술을 가지고 군단급 전술을 하라면 그게 됩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니까 깨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 다음부터 테레님 맞아요. 개인이라 디테일이 약해가지고 그냥 신 선생은 자기 직원들 고용해서 하니까 그런 건 내 인정해 주잖아. 근데 샤를은 디테일이 약하더라도 통찰력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샤를이 잘 잡은 거고, 그래서 북쪽하고 남쪽하고 다른 이유가 그런 거다. 뭐 이렇게 잘 얘기를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대대급 편성 때문에 망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바이든 형이 인드라가 딱 대공망 시스템 미스테리 왜 이렇게 제공권을 제공 못하나 러시아가. 아니 우크라이나 이렇게 이 전쟁에서 중요한 게 제공권 장악인데 러시아 전투기가 전혀 힘을 못 쓰니까 미스테리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대공망 시스템이 잘 돼 있어가지고 러시아 전투기가 격추되고 있다. 무슨 미스테리다 생각했었는데 역시나 바이든 형이 인드라가 여기에 딱 주목하니까 곧바로 얘기했네요.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보도하기를 바이든 형이 현재 우크라이나의 대공망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대요. 어떤 식으로 지원할까? 인드라 생각에는 공중 조기 경보기 같은 게 대거 우크라이나에서 인공위성과 조기 경보기가 그냥 우크라이나 폴란드 이쪽에 잔뜩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전투기가 어디로 가는지 다 알고 이거를 딱 우크라이나 쪽 부대에게 다 그냥 실시간으로 알려주면 좌표 찍고 때리는 거야 뭐. 되지 않겠냐 이거죠. 대공망 시스템 바이든 형이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거 게임 끝난 거죠. 뭐 푸틴이 어떤 대대급 편성으로 인해서 모든 게 다 어긋났고, 이쪽은 대공망 시스템 이걸로 이제 볼 때는 게임이 끝난 게임이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은 인다는 뭐 3월달에도 전쟁은 져도 푸틴이 전쟁은 져도 전투는 이긴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남부는 먹을 걸로 봤다 생각했었는데 남부도 어렵다. 지금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든 형의 얘기를 중요시 제가 보는 게 뭐냐, 바이든 형이 계속 강조하는 게 푸틴이 화학가스를 쓸 수 있다. 생화학 무기를 동원할 수 있다. 핵무기는 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핵무기 쏠 것 같았으면 90년대 소련 공산당 놈들이 핵무기 쐈을 텐데 그때 안 쐈거든요. 핵무기는 안 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생화학 무기는 쓸 수 있어요. 푸틴이 도박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 바이든 형이 하고 젤렌스키도 얘기하는 거 보면 쓸 걸로 보입니다. 이게 가짜 깃발론이거든요. 푸틴은 지금 어떤 작전을 쓰냐면은 지금 정상적인 방식으로는 지금 전쟁에서 이기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수를 쓰겠냐면은 지네들이
이 생화학 무기를 살포하고 이게 젤렌스키하고 미국이 사실 퍼뜨린 거다 하고 음모론을 가짜뉴스를 퍼뜨릴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음모론자들 글로벌리스트이다 엘리스트라죠 트라베빠 반미아베빠 트럼프빠들이 이거 다 바이든 짓이다 이렇게 하고 난리칠 거 아니야. 그건 지금 그게 가짜 깃발론이거든요. 예. 인드라 볼 때 최후의 한 수는 이제 남은 푸틴의 한 수는 화학무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시민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한 10만 명, 20만 명 떼죽음 당할 수 있습니다. 예. 푸틴은 그러고도 남을 놈이에요. 예. 여러분들 푸틴에 대해서 하나의 일말의 동정심도 갖지 마십시오. 예. 음모론자들이 뭐 푸틴과 히틀러를 비교하면은 얼빠진 놈이라고 하는데 당신들이 얼빠진 놈이야. 조금이라도 푸틴을 옹호하는 자들은 의심하셔야 됩니다. 맹꽁 시파르처럼 친러 중립 이런 식의 관점을 가지신 사람들은 당신 스스로가 파시스트가 아닌가 반성하셔야 돼요. 당신의 인생에 종칠 수 있습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예요, 여러분. 네. 자, 한상혁이라고 얘가 유튜브를 많이 탄압했다. 그래서 난 몰랐는데 신인기도 탄압을 당했다고 하네요. 이건 뭐 보시면 되고, 이런 게 디테일한 거죠. 이런 걸 이제 현재 키우 주변에서 현재 우크라이나 군대가 참전하고 있다. 이런 거를 디테일하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인드라 몰랐는데 신인균이 하르키우 제2의 도시죠. 한국으로 치면 부산 같은 제2의 도시인데 하르키우 방어전을 전개한 우크라이나 군대를 채운 최고 수갑으로 꼽히고 있는데 이유가 뭐 때문인지 모르겠네요. 이거 아시는 분 있나요? 신인균 입장은 현재 군사작전 면에서 하르키우 방어전을 이렇게 지켜낸 하르키우를 지켜낸 뭐 장군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최고 순갑이다 이렇게 보네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하네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이거 아까 얘기했던 방공 시스템에서 이거 아침한 게 이렇게 예비 조기 경보기가 한국에 떴는데 예비 전략이다 이거요. 그래서 있던 전략들은 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간 거죠.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대공 미사일 방어 시스템 등이 우크라이나에 투입됐다. 이게 중요해요. 푸틴이 생화학 무기 사용 징후 명확. 바이든 형이 정보에 딱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요. 저 그냥 블러핑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현실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운전비가 안보에 조그만 불안이 있어도 안 된다고 이렇게 재앙이가 자꾸 신냉전이라고 하는데 누구는 신냉전이고 인드라 같은 사람은 신제국이라고 합니다. 어떤 의도가 있나요? 이게 왜 이렇게 붕어빵이 되게 저기가 됐지? 잠깐만요. 자, 인드라가 신냉전에 대해서 저 신제국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죠. 지금은 신냉전 시대가 아니라 신제국 시대다. 신냉전의 개념은 이 트럼프 쪽 구건 귀족의 주장이죠. 예를 들어서 누구야? 갑자기 알렉스 퍼거슨 있죠. 역사학자, 영국의 역사학자. 걔가 신냉전 주장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트럼프 시대, 트럼프 분파 쪽 애들이 신냉전을 주장하고, 그다음에 맹꽁이 시파르 쪽이 신냉전 주장하죠. 그러니까 문좀비는 당연히 신냉전이죠. 뉴욕타임즈 쪽도 약간 신냉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뉴욕타임즈는 지금 애매해요. 뉴욕타임즈 포지션이 지금 자유파쇼 또 껴안아야 되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뉴욕타임즈는 인드라가 이해해요. 그렇다고 해서 뉴욕타임즈의 입장을
인드라가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 뉴욕타임즈가 그 버니 샌더스 같은 좌익 파쇼 그룹을 예, 한 축으로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뉴욕타임즈 입장은 인드라가 나름대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중요한 건 좌우의 파시오들이 신냉전을 주장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나 현실은 신냉전이 아니라 신제국 시대다. 그리고 지번에 뭐 지금 뭐 단테니 뭐니 이런 애들이 막 그렇게 약간 인드라 볼 때는 좀 비판적인데 어쨌든 단테가 저 3% 쪽으로 라인이 서 있어서 그런지 그런 쪽으로 가는데 인드라 냉정하게 얘기할게요. 이제 시작이에요. 20년 남았어. 20년. 마치 지금이 어떤 사람은 1930년대 맞아 세계 전쟁이 터지기 직전에 1930년대를 얘기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인드라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유엔이 새롭게 꾸며지는 거. 예, 지금 이 현재 유엔 체제는 2차 세계대전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체제 아니에요? 예. 근데 인드라가 강조했잖아. 이제 유엔 체제가 재구성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접어들고 갈 수밖에 없다. 당장에 유엔이 해체된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점점 유엔의 기능이 유명무실해 가고 있다 그죠. 처음에 설립됐을 때 한국전쟁까지만 해도 작동이 잘 원활하게 됐다면 지금은 마치 1차 세계대전 직후의 국제연합처럼 일본과 독일의 준동을 막지 못했잖아요. 국제연합이. 지금 유엔에서 러시아나 중국의 어떤 이런 무지막지한 행동을 막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엔의 어떤 기능이 상당히 저하되고 있다. 이런 비판을 갈 수 없고 이러한 것은 다시 말하자면 세계 체제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의 어떤 큰 그림을 보면 결국은 양자 산업 시대로 가기 위한 양자 산업 시대가 아무리 늦어도 2050년대에는 들어올 것이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빠르면 2040년대 향후 20-30년 동안에 남아있는 그 기간에 세계 체제의 변화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테 따위가 얘기하듯이 무슨 기축통화 달러에서 추출되고 무슨 위안화가 되고 이런 거 얘기 있잖아요. 다 그냥 떡밥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전쟁으로 달러는 더 강화됩니다.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이 더 강화돼요. 당장은 중국이 중립국처럼 보이니까 이득을 많이 취하는 걸로 보이죠. 자, 이 비유를 어떻게 들겠냐면 1990년대 초반에 소련이 붕괴됐을 때 소련의 노다지 아니에요. 소련의 거기는 완전히 무주공산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서방의 기업들이 안 들어갔어. 러시아에. 몰라서? 아니죠. 국유본이 허락하지 않아서 못 들어갔어요. 러시아에. 거기에 누가 들어갔어? 김우중이 들어간 거예요. 김우중더러 국유본이 야, 너 세계는 넓고 할 일이 많다며 가서 좀 해봐라. 김우중이 신나가지고 간 거예요. 네. 그리고 때가 되니까 김우중 자른 거지. 국무원에서. 무서운 사람 무섭죠. 지금 딱 보기에 러시아가 먹음직스럽잖아. 푸틴이 망쳐가지고 러시아 경제가 거기 석유가 왕창 있고 원자재 천국인데 이걸 그냥 중국이 독식할 수도 있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죠. 중국 애들이 어떤 입장이냐면 지금 어떤 입장이냐면 자칫 손대다가 간다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함부로 먹으면 안 돼. 러시아에 그거는 국유본에 허락이 있어야 돼요. 푸틴을 여태까지 거기다 꽂아놓은 게 국유본인데 거기 이권이 있다고 그거를 중국 애들이 마음대로 먹는 게 아니라고. 한국 사람도 욕심내면 안 되고 다 주인이 따로 있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로연님 어서오세요. 자, 간단히 그래서 지금 신제국 시대다.
1880년대 인들 강조했잖아. 지금은 한 150년 전에 보통 얘기하는 그레이트 게임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크림 전쟁 이후 1850년대 러시아와 저쪽은 러시아가 싸우고 이쪽은 영국과 프랑스가 한 편이 돼가지고 싸웠잖아요.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가 이긴 전쟁이 크림 전쟁 아닙니까? 그때 러시아가 깨져가지고 황제가 죽고 개혁군주가 들어섰단 말이야. 예. 그래서 이 크림 전쟁에서 깨져가지고 개혁군주가 프리메슨 개혁군주가 들어서가지고 러시아가 전쟁에서 진 거는 철도가 없기 때문이고 나라를 개혁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러시아를 개혁했어요. 그리고 그 인드라 강조했잖아. 이 러시아 군주에 대해서. 나중에 예? 너무 잘 나가니까 파리 로스차일드가 암살한 기업군주가 있다고. 러시아 파리 로스차일드가 암살했잖아. 애들 시켜가지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지금 푸틴은 크림 전쟁 때하고 유사한 국면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뭔가 지금 러시아에는 개혁적인 군주가 필요하다. 새로운 짜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림 전쟁 때 이후로 그 그레이트 게임이 시작됐다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때 터키 역할이 있어요. 터키 지금 막 에르도안 인들 계속 에르도안 주목하라고 얘기하잖아. 그런 것처럼 그 시대가 1850년대가 사실상 제국주의 시작이거든요. 뭐 인드라가 보통 얘기하는 거 대륙주의가 도금 시대라고 얘기하는 건 1880년 되지만 이 1880년대부터 인드라도 규정하잖아요. 레닌은 독점 자본주의 시대, 인드라는 1880년대부터 제국주의 시대, 대륙주의는 도금 시대. 1880년대가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1880년대에 비로소 로츠차일드 가문이 세계를 장악했기 때문이죠. 구별 황제 가문이 명실상부하게 됐기 때문이죠. 그 전까지는 지배적인 지위에 있었지만 베어링 가문 눈치를 보고 있던 로츠차일드 가문이 드디어 베어링 가문을 확실히 밀어내고 우뚝 선 시기가 1880년대. 1973년은 로츠차일드 가문을 밀어내고 록펠러 가문이 구별 황제가 된 시대가 1973년이고, 그렇죠? 그게 중요한 시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 1880년대의 그런 징후는 이미 30년 전인 1850년대 크림 전쟁에서 찾아볼 수가 있듯이 오늘날에 이 러시아와 푸틴의 이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은 마치 150년 전에 크림 전쟁의 재판으로 보여진다. 인드라 볼 때 신제국 시대. 그래서 이것은 결국 어떻게 가느냐, 한 30년 지나면은 무섭게 정보가 양자 산업이 본격화될 것이기 때문에 30년 앞을 내다본 큰 그림에서 지금 일어난 사건이다. 여기에 푸틴이 부하내동했다. 푸틴이 잘못 판단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푸틴은 왜 이렇게 멍청한 짓을 했느냐? 그 당시에 짜르하고 유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푸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한민족이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런 어떤 근거가 뭐냐면 바로 러시아 정교회입니다. 러시아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정교회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똑같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 정교회가 굉장히 이 종교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크라이나 민족을 얘기할 때 우크라이나 민족의 출발은 이 종교에서 찾거든요. 우크라이나 민족의 근거는 근데 우크라이나 정교회가 성립이 되면서 독자성을 갖추면서 우크라이나 민족이 탄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가 다른 것은 벨라루스 같은 경우는 앞에 뒤에 루스가 붙어있듯이 사실 벨라루스하고 러시아는 통합해도 상관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는 다른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은 말하자면은
우크라이나 쪽은 카자흐 같은 애들이, 백인 카자흐들이 많이 살았던 변방이라고요. 예, 촌놈들이라고. 예, 무시당했던 애들이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변방인식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러시아와 동화되기를 거부하고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우크라이나의 서쪽은 이미 폴란드의 그 로마 카톨릭에 동화된 사람들이다. 동부는 몰라도 서부는 확실하게 러시아와 더 이상, 차라리 폴란드하고 같이 합쳐지기를 원하지, 러시아와 합쳐지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어떤 특수성 때문에 푸틴이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착오지만, 똑같이 과거의 짜르가 잘못 판단했듯이 푸짜르라고 그러죠. 푸짜르. 푸틴이 왜 이전에 푸짜르처럼 착각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러시아 정교회 때문이다 라는 거죠. 러시아 정교회의 꿈은 뭐냐면 모든 동방의 정교회를 하나가 되는, 그래서 자기가 동방교회의 맹주가 되는, 신성로마 황제가 되는, 동방로마의 황제. 과거에 짜르 150년의 짜르가 그렇게 전쟁을 일으킨 이유가 이스탄불을 먹으려고 한 거였거든요. 이스탄불. 그 과거에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잖아요. 예, 이스탄불 먹으려고 했던 그거 하나로 그냥 모든 작전들이, 아무리 그 객관성이 이거 어렵습니다 밑에서 아무리 진언해도 짜르가 이스탄불로 무조건 가! 이 푸틴도 똑같은 맹신을 갖게 된 거지. 예, 무조건 우크라이나 먹어야 돼. 이런 어떤 누가 자꾸 조금씩 이렇게 세뇌를 시켰을 거라고 좀 봅니다. 가다피를 세뇌시키듯이. 발족정원도 세뇌당했고 문전비도 세뇌당했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탁 하면 애가 뭐가 옳은지 모르는, 천지분간을 못하는 또라이가 되는 거죠. 푸틴은 또라이가 된 거예요. 제가 볼 때. 제대로 걸린 거야 이거. 이거는 헤어날 수가 없어요. 카다피나 반쪽정원이나 맹꽁 18호도 마찬가지지. 문준비도 마찬가지고. 제대로 미친 겁니다. 이런 놈은 용서하면 안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탄불로 가자, 우크라이나 먹자, 이게 안 된다. 근데 본인은 무조건 그게 뭔가 신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 때문에 노브맨이 카톨릭 쪽으로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카톨릭 쪽으로는, 걔는 로마 카톨릭으로 보이는데 이 카톨릭 쪽으로 또 음모론 하는 애들이 많잖아. 정의사제 구현당 같은 애들이, 좌파쇼들이 그런 거 많이 퍼뜨리기 때문에 거기서 또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노브맨이 떠드는 건데, 그런 거 믿고 있으면 파시스트가 된다 이거예요. 아직은 파시스트가 아니지만 노브맨이 음모론도 가려서 들어야 되는데, 그런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이제 10분 남았네. 12시 안에 끝내려고. 자, 여기서 이제 그 음모론 주장하는 애들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뭐 있어요. 쭉 보면, 잠깐만요. 어디 있지? DW는 공영방송 이런 거 참고하시고, 알자지라, 뭐 핀란드 겨울전쟁처럼, 아조프의 그 반나치, 인도는 아조프 대대 그 비판적이지만 나치, 친나치 하는 건 비판적입니다. 그거는 옹호할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핀란드가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독일과 협력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겨울전쟁이에요. 그래서 핀란드 겨울전쟁. 소련 좌파쇼 군대와 맞서기 위해서 핀란드 군대가 어쩔 수 없이 전술적으로 협력한 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핀란드를 파시스트라고 보지 않잖아요. 이런 점들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우크라이나 역사에도 그런 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아조프 이쪽은 애들이 찐따여가지고 신나치를 한 건 잘못한 게 분명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역사적 맥락을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럽터리 TV, 반중이라도 극우 파시스트라면 함께하면 안 됩니다. 내가 강조했죠. 반중
반중 친미가 아니라 친미 반중해야 된다. 전략은 친미고 반중은 전술입니다. 반중을 전략으로 내세우는 자들은 구구 파스트일 가능성이 높아요. 예. 스탈린 떼나 푸틴 떼나 푸틴이 나오죠. 여기 요 사진이 요 카추치아 공연에 보면 푸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 로버트 케이건의 밀림의 기환 이렇게 나오는데, 밀림의 이 로버트 케이건이 어떤 그 하고 이제 그 이분이 박문택 변호사 이렇게 하면은 과거 뭐죠? 트럼프 시대 때 이렇게 떴던 자이안이라고 있잖아. 자이안. 예. 한때 좀 떴잖아. 피터 자이안. 그 피터 자이안이 그 어떤 퍼거슨이나 이런 것처럼 트럼프 계열이라면, 예, 그게 신냉전 개념이에요. 예, 그건 끝났다. 그 시대는. 지금은 신제국 시대다. 예. CFR이나 인드라나 다 신제국 시대로 보고 있고, 그 차이가 비슷한 것 같지만 자이안의 주장하고 전혀 달라요. 대응법이 다릅니다. 예, 한마디로 트럼프는 고립주의로 가서, 예, 우리 그냥 미국만 군사력 지키고 있을게. 예? 뭐 세계? 니네들 알아서 해. 이러니까 아베도 신나, 맹꽁이 씨바로도 신나, 푸틴도 신나는 게, 네? 트럼프 시대예요. 그리고 반쪽 정원도 신났지. 예, 겉으로만 핵개발 유의한 척 한 거지요. 다들 알고 있었던 거야. 트럼프의 정책 때문에, 트럼프의 신고립주의 정책 때문에 세계 경찰을 포기한 거야. 트럼프가. 지도적 국가로서 미국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은 이런 푸틴이나 맹꽁이 씨파르나 반쪽 정원 같은 악마 새끼들이 날뛸 텐데, 이거를 책임을 방기하는 것은 지도국가답지 않은 명백한 잘못이에요. 예. 책임 있는 대통령이 자기 직무를 방기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트럼프는 그래서 용서되면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뭔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런 면에서 인드라나 베스하신 울브라이트 여사나 같아 입장이. 그래서 대안은 케이건의 입장은 인드라와 같아요. 미국이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과거와는 달라야 되죠. 왜냐하면 미국이 세계 형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이 문제잖아요. 유지비가 중요한데, 이때 이거를 얼마나 어떻게 효과적으로 동맹들과 잘 협력해서 할 것인가, 그런 면에서 이제 케이건이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 이러한 노선이 대한민국에게 이롭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러한 노선, 우리는 인드란 지지하고, 이것이 성렬형의 노선이고 바이든형의 노선이기 때문에 인드란 지지한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한미동맹이 그래서 강화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트럼프 시대는 모든 게 어긋났죠. 예. 대한민국이 당장 중국의 식민지가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할 정도가 됐죠. 트럼프가 그렇게 한 겁니다. 문전비가 그렇게 한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아시면, 그럼 미국 공화당이 정부가 들어서면 또 그런 게 있지 않나. 트럼프만 예외예요. 부시는 미국 공화당이었잖아요. 예. 부시는 걱정할 때, 부시 때 우리가 걱정했습니까? 중국의 식민지가 될 걱정 안 했잖아. 부시 때는. 트럼프가 예외인 거예요. 부시든 클린턴이든 오바마든 바이든이든 초당적이야. 미국 외교는 트럼프만 빼건, 예,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같아요. 초당적으로. 트럼프만 예외야. 예. 트럼프도 그건 귀족인데, 얘가 중간선거 진 다음부터 얘가 꼭지가 돌아가지고 이 푸틴처럼 잘못된 길로 간 거지. 푸틴이나 트럼프나, 예, 또라이가 된 겁니다. 미친놈이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2년 동안, 트럼프 2년 동안 정상적인 대통령이었다면, 예, 중간선거 패배한 다음부터, 예, 부정선거 주장하는 그때까지 다 걔는 트럼프는 미친놈입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런 미친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건 파스트라고 자기가 선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예? 그 어떤 사람인가 예, 이 보시면 돼요. 케이건이 어떤 사람인가 예, 위키피디아 보시면 대로 그림이 나오죠. 예. 브루킹스 연구원, 그 다음 외교관계 CFR 일원이죠. 예. 그러면서 특이한 게 이 케이건의 특징이 뭐냐면 신보수주의, 네오콘처럼 보이는데 실은 이 사람은 알고 보면 예, 진보주의자다. 이렇게 가디언이 주장하는 게 재미있죠. 겉보기에는 예, 네오콘 같아. 근데 아니다 이거야. 이런 사람이 또 한 명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인드라가 강조하는 토마스 프리드만. 토마스 프리드만이라고, 이 사람은 그 어떤 경제학자 프리드만이 아니라 이분은 그 신자유주의 예찬안, 예, 올리브 나무와 뭐 그거 넥서스 이거 쓴 사람이에요. 토마스 프리드만,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인데 인드라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예, 이 사람 책 보고서 인드라가 감명받아가지고 신자유주의에 대한 편견을 벗고서 예, 신자유주의의 장점을 인드라가 생각하기 시작했던 그런 사람인데, 이 토마스 프리드만도 하고 이 케이건의 입장이 이 네오콘과 비슷하고 부시와 비슷하면 바로 이라크 전쟁에 대해서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다. 뭐 이라크 전쟁에서 비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신기한 게 올브라이트, 그다음에 케이건, 토마스 프리드만 대체로 같은 입장이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요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이거 복잡하니까 설명 이것만으로 설명이 1시간 돼야 되는데 그냥 오늘은 맛만 보여줄게요. 이건 아는 사람만 인드라가 뭔 얘기 하나 보다 하고 알 겁니다. 오늘 그냥 예, 요거 요렇게 인드라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냥 맨날 음모론은 그냥 구체적이지 않고 그냥 피상적으로 다 그놈이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인드라 분명히 이렇게 인물을 하나씩 집어주잖아요. 자, 그리고 토마스 프리드만이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푸틴의 플랜 B가 있다. 바이든의 젤렌스키의 플랜 A가 있고, 아주 이게 토마스 프리드만의 핵심적인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현재 한마디로 인드라가 강조했죠. 뭐냐면 북일보는 총론이 있고 세론에서는 언제든지 다양한 프로젝트가 시나리오를 수백 개 가지고 있어요. 국유본이 하나하나 다 시나리오대로 가는 게 아니라 총론은 가지고 있고 시나리오는 수백 개 수천 개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랬을 때 푸틴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 그런 대응책이 다 있는 거죠. 문정비 파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대응책이 다 있고, 성렬형이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 대응책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모든 게 다 그냥 지시한 대로 되는 것처럼 그런 일은 없어요. 이렇게 가능하지도 않고, 총론은 이때 유연성을 가지고 국기본이 그때그때마다 개인들이 어떻게 해적거리 할 수 없는지 모르니까 막 갑자기 내 당장 문전비가 약 먹고 돼질 수도 있잖아요. 지가 사는 게 괴롭다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국유본이 지시한 게 아니거든. 발정 노면이 돼진 게 국유본의 지시가 아니라고요. 스스로 돼진 거야. 진짜 자살했어요. 인드라가 확실하게. 음모론 다 틀려요. 그럼 어준이 같은 F등급이고 발정 노면은 돼진 건 국유본 시나리오에 없던 겁니다. 그냥 쥐가 돼진 거야. 그런 것처럼 내일 당장이라도 문전비가 돼질 수가 있어요. 지가 사는 게 괴롭다고. 꼭 구변 지시가 아니라고.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한 가능성까지, 국유본은 문전비가 내일 당장 약 먹고 돼질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대비하고 있다 뿐이지 지시는 안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푸틴이 생화학무기를 쓸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 그런 시나리오 중에 높은 확률로 나타난다 이런 거죠. 그리고 푸틴이 핵무기를 쓸 가능성도 그런 시나리오를 갖추고 있는 거죠. 근데 인드라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지만 인드라는 푸틴은 결코 핵무기를 쓸 수가 없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 시나리오가 다양한 거지 좀 뭐 이렇게 다 짜고 고스톱이라고 해서 푸틴이 국군 지시대로 다 움직이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고요. 푸틴은 미친놈 아니에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미친놈이고 문전비도 미친놈 아닙니까? 미친놈들에 대해서 그 다 어쨌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인물이 이게 케이건의 부인이에요. 올브라이트 스톤브리지 그룹 어저께 기억하라고 했죠. 놀란드. 예? 부인이에요. 우크라이나 유대계 출신입니다. 예. 그리고 이분이 중요한 얘기죠. 생화학 얘기. 예? 우크라이나에 생화학 무기가 있다고 주장한 분이 바로 이 놀란드입니다. 이렇게 인드라 인물도 딱딱 찝어주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바이든이 러시아 사이버 생화학 공격 경고. 이거 그냥 여러분, 바이든이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음모론, 우크라이나 전쟁 당신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이 친구 얘기가 은근히 인드라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좌우는 이제 중요하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해계식 뭐 그래가지고 얘가 딱 보니까 저기 뭐죠? 신자파, 신자이파쇼 딱 냄새를 딱 풍기는데, 다시 말해서 자, 이 친구의 주장은 뭐냐면은 딱 맹꽁 시파르가 주장하는 친러 중립이에요. 다시 말하면 글로벌리스트에 대항하기 위해서 푸틴은 착한 놈이다. 일단 그런 입장이에요. 예? 주류 언론의 얘기는 믿지 마라. 서방 언론은 전체 다 거짓이다. 예? 글로벌리스트는 믿지 마라. 그러니까 푸틴이 착한 놈이 되는 거야. 그러나 푸틴도 착한 놈은 아니다. 푸틴과 헨리 키신저가 만났다. 푸틴이나 트럼프도 결코 착한 놈은 아니다. 얘도 글로벌리스트에게 협력했던 자다. A도 B도 아니지만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 그래도 푸틴은 덜 나쁜 놈이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파시즘이에요, 여러분. 이걸 비판할게요, 오늘. 이 음모론만 비판하고 오늘 방송 일단 끝내겠습니다. 뭐냐면, 자, A가 아니다. B도 아니다. 그럼 A도 아니고 B도 아니면 너 C는 C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거를 쉽게 인드라가 얘기할게요. 이 사람 얘기를 따르면 어떻게 되냐면, 자, 제일 착한 놈은 자기고, 혹은 막스를 이상하게 해석한 신좌이파쇼고 세력이고, 그 자기가 제일 착한 놈이고, 그 다음에 푸틴이나 맹꽁 시파르는 나쁜 놈이긴 하지만 그래도 착한 놈이고, 가장 나쁜 놈은 바이든 형이다. 이렇게 딱 서열이 딱 정해지는 거죠. 지금 이미 음모론은 친러 중립 맹꽁 시파르. 신자이파쇼의 맹주 누굽니까? 현재 맹꽁 시파르죠. 자금줄이 돈 대주는 애가 맹꽁 시파르니까 중국 공산당이고, 딱 교묘하게 친러 중립 맹꽁 시파르 입장이 그거든요. 이 음모론을 그대로 지금 가짜뉴스로 만드는 게 이 음모론이 친러 중립 현재 맹꽁 시파르 중국 공산당 입장이에요. 중국 공산당이 제일 옳고 착하고, 푸틴은 조금 나쁜 놈이지만 그래도 바이든 형보다는 착한 놈이다. 바이든 형이 제일 나쁜 놈이다. 중국 공산당 이 음모론이 그거예요. 자, 이걸 거꾸로 해석해. 거꾸로. 가장 나쁜 놈은 맹꽁 시파르죠. 푸틴보다 더 나쁜 놈이 맹꽁 시파르예요. 그렇죠? 아닙니까? 맹꽁 시파르가 가장 나쁜 놈이고, 맹꽁 시파르보다 더 악질인 놈이 뭐죠? 바로 당신 같은 음모론을 인터넷에 주장하는 놈들이야. 당신보다 차라리 맹꽁 시파르 시진핑이 나아. 그 사람이 훨씬 더 세계 질서에 기여하니까. 당신보다. 당신 같은 파시스트 음모론, 인터넷에서 파시스트 주장하는, 파시즘 주장하는 음모론을 주장하면서 푸틴을 옹호하는, 맹꽁 시파르를 옹호하는 그런 파시스트보다 차라리 맹꽁 시파르가 세계 평화에 기여해. 당신보다는 덜 나쁜 놈이야. 당신보다. 당신이 최고 나쁜 놈이야. 악질이야. 파시스트야. 인류를 좀먹게 하는. 당신보다 맹꽁 시파르가 착해. 맹꽁 시파르보다 푸틴이 착해. 푸틴보다 젤렌스키가 착하고, 젤렌스키보다 바이든이 착해. 내가 명확하게 정리했잖아요. 비교를 하라고. 맹꽁이 시파르에 비해서 문전비가 착해요. 둘 다 나쁜 놈이지만.
반쪽 정원보다 문전비가 착해. 인드라 입장은. 알게? 예. 근데 맹꽁이 예? 문전비하고 예? 문전비하고 이석기하고 비교하면 이석기가 나쁜 놈이지. 그쵸? 예. 이거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예. 이해됐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나타나는 좌우의 파쇼는 예? 트럼프나 버니 샌더스 같은 애들을 옹호하는 좌우의 파쇼들, 매공 시파르, 바쪽정은, 문전비, 이재명 이런 애들을 옹호하는, 푸틴을 옹호하는 애들은 파시스트다. 그리고 교묘하게 이런 음모론으로 귀류연론, 비주류연론 이런 어준이식 F등급 음모론을 떠든다 이거죠. 파시즘이다. 명확하죠, 인드라 얘기가. 이걸로 오늘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12시 8분이기 때문에 못다한 얘기는 내일 마저 하고 경제 얘기하고 관련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좌의 파쇼는 왜 음모론으로 인터넷 음모론으로 왜 푸틴을 옹호하냐는 거죠. 명확한 이해관계는 중국 공산당이 자금을 대주고 있고 신자의 파쇼 이론으로 교묘하게 헛소리를 주장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푸틴은 나쁜 놈이고 맹꽁이 씨빠르도 나쁜 놈이지만 푸틴보다 더 나쁜 놈은 맹꽁이 씨빠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자세를 갖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맞아세요.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